안녕하세요. 오름학원 강사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이과 수능수학의 마지막 단계인 미적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정 설명의 마지막 영상인 만큼 우선 수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잘 아시다시피 30문항의 100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통과목 22문항 중 도전 문제, 즉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2가지에서 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구성된 문제들은 지수로감수의 그래프라든가 수열 혹은 삼각함수 도형의 해석 같은 부분, 그리고 미분적분, 그러면서 참거짓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은 2점짜리 한 문항, 3점짜리 4문항, 4점짜리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단순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형 관련 문제 같은 경우들이 경우에 따라서 난이도가 살짝 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등급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분적분, 킬러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고득점을 향해서 꼭 필요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 결국에 가서는 선택 과목에서는 2문제 싸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수능부터 올해 6월 그리고 9월까지 등급 컷을 좀 살펴보면요. 1등급 컷이 84, 그리고 73, 61, 49 이러한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6월 평가 같은 경우에는 85, 77, 그리고 66, 52. 마지막으로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85, 75, 그리고 65, 51 이러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2문항 정도의 싸움으로 이 2문항을 틀리게 되면 86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4문항, 2문항 이런 식으로 2등급까지도 선택 과목에서는 2문제 싸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는 5문항, 3문항 이렇게 해서 이 8문항이 틀리게 됐을 때 32점이 깎인 68점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미적분보다는 공통과목에서 조금 더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적분 같은 선택 과목에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적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다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적된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의 특성상 시작이 좀 힘들고 진행하면서 계속 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수학 상하가 수1으로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수2까지 연결이 되겠고 수1에서 정리된 내용 중 일부분이 수2로 진행이 돼서 묶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적분으로 내려갈 때 수열의 극한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삼각함수의 일부분이 들어가고요. 수열의 일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일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새로운 지식의 접목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지수로감수, 삼각함수의 극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기본 지식으로서. 그리고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한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도형 파트가 또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 벽을 느끼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여기서 모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초월함수의 미분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미분의 개념이 그대로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초월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원이 다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미분 문제가 그대로 그 개념 자체가 적분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당연히 수2의 적분 부분을 갖고 와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두 파트는 이 두 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쌓여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축적된 내용을 요구하는 과목, 수학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문제를 한번 타이핑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단순 계산 문제. 여기가 막혔다라는 것은 아예 공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2점짜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해서 수2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이미 배운 상태에서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공식을 아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살짝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역시 이 부분도 일반적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무한등비급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등비급수라고 했을 때 등비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 파트에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들어갈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살짝 변환되느냐, 그것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안 되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 막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연달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이 단원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정적분의 또 다른 표현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까지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 구분구적법이구나, 식을 좀 변형해 봐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인데요. 초월함수의 극한 부분부터 걸림돌이 생겨서 미적분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 이 부분은 수2에서 그냥 연립방정식 아니면은 수상에서 연립방정식 혹은 근각이수관계 를 사용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학생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t라는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건 뭐지 하고 경계를 하긴 하겠지만 생각 없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미적분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처음에 앞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만 잡아준다면 이 부분을 잡아내는 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드디어 28번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문제가 학생들한테 변별력과 그리고 고득점을 향한 어떤 관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성함수의 극점에 관련된 문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잘 차곡히 쌓여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들게 좀 느껴지겠죠. 다만 이 부분부터는 미적분 순수, 고유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어려운 문제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해버리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험치만 올려준다면, 그리고 앞부분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까지는 충분히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가 있겠죠. 바로 29번의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적절한 보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삼각 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돼 있다면 잡아갈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도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새로운 표기, 역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어,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훈련과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를 역함수의 성질로 표기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표기하느냐? fx와 f-x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치환적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빠르게 되면은 이 뒷부분마저도 번째네스는 오히려 공통과목보다는 이쪽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미적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수학 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야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평면운동이든 아니면 구분구적법이든 아니면 역함수를 다루는 기술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이 과목 자체가 그닥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4번의 영상과 이 영상까지 합쳐서 수능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 2가지를 갖다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습성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겠죠. 다음 시험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방학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야. 혹은 기초가 부족해서 시작하기가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지난 4, 5년 동안 나중에라고 선택한 결과가 현재 학생들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윈터스쿨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이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학생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겠죠. 수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위권이 되기 위한 기초를 아주 튼실히 잡아주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2번째,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수학 공부.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예, 수능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필요하겠죠. 확실히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까먹는 경우가 생기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끊어진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몇 번이건 물어보십시오. 언제든지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고득점의 나라로 안내하는 충실한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과과정 설명 영상을 찍으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누구보다 제 수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장님이 언제든지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 많은 오르막원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